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후보들의 강원도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원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축제가 취소되고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태백시가 스포츠 마케팅으로 경기 회복에 나섰습니다. 원주시가 도내 최초로 건설사와 지역업체를 연결해 상생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업체는 판로 확대를, 건설사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제에서 당도가 높은 신품종 멜론과 전량 수입하던 귀리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농가들의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이낙연 의원이 22일 강원도청을 찾았습니다. 이틀 전 김부겸 후보 역시 강원도를 방문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잇따라 강원도를 찾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국회의원이 22일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최문순 강원도지사, 곽도용 강원도의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주제로 1시간가량 특강도 진행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당 당대표가 된다면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지원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강원도 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균형 발전 뉴딜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낙후된 강원도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 이 시설로 빨리 활용될 수 있는 걸 빨리 간추려서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활용 방안까지 시야에 넣고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 함께 경쟁 중인 김부겸 전 의원도 이틀 전 도청을 방문해 강원 지역 현안 해결 약속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21일 폐광 지역을 찾아 폐특법의 시효 연장이 아닌 완전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강원도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 동지, 우리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정말 큰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책임으로 겸손하고 유능하게 그 성원에 보답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당 당권 도전에 나선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강원도를 방문하는 건 캐스팅 보트로서 강원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각각 호남과 영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두 후보에게 강원도가 승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호남이라든가 김부겸 후보는 대구 이런 고정 지지층이 있는 어떤 그런 전략 지역보다는 오히려 강원도 같은 이제 3%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번에 강원도 오는 것은 앞으로 강원도 홀대로는 조금 좀 극복해 보겠다는 그런 신호로도 좀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 상황을 도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실한 존재감을 중앙 정치권에 알려야 강원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태백 지역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광 수입이 반토막 난 건데요. 태백시가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 경기 회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태백 황지연못 인근입니다. 예년 같으면 관광객들로 북적였지만 올해는 한가한 모습입니다. 올 들어 태백시 관내 유료 관광지 8곳의 수입은 4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여름 축제인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취소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태백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115만 명가량으로 지난해 대비 약 57만 명, 33%가량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한 데다 여름 축제마저 취소되면서 지역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관광객. 사정이 이렇자 태백시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개막한 태백상기 전국 종합 핸드볼 대회를 시작으로 24일에는 태백 리틀 챔피언스 디비전컵 축구대회, 29일에는 전국 남녀 중고 태권도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무관중 대회로 치러집니다. 대회 참가뿐 아니라 여름 전지훈련을 위해 태백을 찾는 팀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하반기 태백에서 개최되는 스포츠는 모두 20개로 선수와 관계자들만 해도 4만 명 정도가 태백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태백시는 하반기 동안 100개 팀 10,000명 이상이 전지훈련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선수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단이 태백을 방문하기 2주 전부터 건강 상태를 매일 체크해 제출하도록 하고 방문과 동시에 발열 체크 등을 진행해 이상이 없으면 태백에 머무르는 고강도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발열 검사 체크장에서 발열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태백에 상주하는 그런 방역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특구로 지정된 태백시. 코로나19 시대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지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보조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해당 어린이집이 지난 2017년과 2019년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 가운데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 명의의 서류를 허위로 낸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명의 당사자도 이를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어린이집 원장이 명의를 도용했는지 여부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가철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강릉 등 동해안 방향은 8월 1일, 서울 방향은 8월 2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서울에서 출발해 강릉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몰릴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릉에서 출발해 서울로 가는 교통량은 2일 오전 11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휴가지까지 최대 소요 시간은 1일 기준 서울에서 강릉이 6시간 20분, 2일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시간은 5시간 40분입니다. 도로공사 강원본부는 휴가철 강원권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약 37만 7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돼도 지역업체가 공사자재를 납품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건설사들이 기존 협력업체와 주로 계약하기 때문인데요. 원주시가 도내 최초로 아파트 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1:1 상담회를 주선했습니다. 지역업체는 판로를 확보해서 좋고 건설사는 운반비를 낮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명륜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무소입니다. 건설사 관계자와 지역 공사자재 업체 간 1:1 면담이 한창입니다. 그 부대 토목의 공정상에 그 전문 시공 부분이 있습니까? 도감통교. 그 외에 뭐 다른 거 뭐 또 있습니까? 저희가 그 돌이 돌 쌓는 게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주시가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형 건설사와 함께 공사자재 구매 상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건설자재 제조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지역 업체들이 그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이 충분한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업체들을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또 지역 업체 스스로도 이렇게 찾아와서 그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역 아파트에 지역 자재들이 쓰이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번 상담회는 모두 19개 지역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콘크리트, 경계석, 옹벽, 석재류, 조경, 금속, 승강기 등을 제조 설치하는 업체들이 두루 신청했습니다. 지역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대형 건설사와의 상담 기회를 반기고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상담할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거든요, 사실. 요즘 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꺼려하고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와 포스코 건설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설사도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원가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보다 운반비가 적게 들어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이달 말까지 건설사로부터 최종 계약이 결정된 업체의 명단을 통보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상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지역에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 공사 현장에 이 같은 지역 자재 구매 상담회를 도입하고 지역 자재를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도내 폭염 대응을 위한 재난방제 토론회가 오는 23일 춘천에서 열립니다. 강원도와 강원지방기상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주관하는 2020 기후변화 재난방제 토론회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대응 정책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토론회에는 도와 각 시군 자연재난 담당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등 100명이 참석해 자유토론과 전문가 특강, 주제 발표 등으로 진행됩니다. 강원 테크노파크가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을 위해 온라인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춘천 강원 테크노파크 2층에 마련된 해당 스튜디오는 해외 바이어와 화상으로 수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강원 테크노파크는 해외 개척단 파견, 해외 전시회 참가 등 기존 해외 마케팅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스튜디오를 이용한 비대면 해외 마케팅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관리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춘천시는 우선 이달부터 코로나19 관리 행정 조직을 5급 상당으로 확대한 데 이어 상황 관리 담당과 선별진료소 담당을 신설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전문의사를 역학조사관으로 신규 채용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진행 중인 춘천시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연구 용역을 통해 상황별 대응과 수급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16일 춘천시와 1.7km 떨어진 화천 산해면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북면과 북산면 일대 도로와 유휴지, 양돈농가 출입구와 주변을 대상으로 방역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20일 기준 도내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은 화천 지역 254건 등 모두 2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이는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인제에서 당도가 높은 신품종 멜론이 출하되는가 하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귀리까지 생산한다고 합니다. 특히 일손이 적게 들고 경쟁력이 높아서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제 시내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상남면의 한 시설 하우스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달달한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지주를 따라 길게 자란 넝쿨 사이에 노란빛의 멜론이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멜론과 비슷하지만 3년 전부터 시험 재배에 들어가 인제에서만 독점 출하되는 신품종입니다. 다른 멜론보다 식감이 부드럽고 과육에 양이 많은 등 품질의 우수성이 더해졌습니다. 다른 멜론에 비해서 한 2, 3브릭스 더 당도가 더 높고요. 기온 차이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껍질이 얇다 보니까 밑에까지 깎아서 먹어도 훨씬 맛있어요. 식감도 아주 맛있고요. 밭농사보다 일손과 비용이 적게 들고 다른 멜론보다도 재배 시기가 짧습니다. 또 일교차가 큰 지역의 특성 때문에 당도도 일반 멜론보다 높아 2, 3천 원 정도 비싸게 거래됩니다. 올해 인제 지역 18개 농가가 신품종 멜론 26톤을 생산해 2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멜론은 심어놓고 60일이니까 거의 70일이 안 되니까 일손 부분에서도 유리하죠. 땅에다가 다시 이모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수익 부분에서는 변화 타작물에 비해서 조금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제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귀리 종자 생산도 시작했습니다. 소양호 상류에서 재배되는 귀리는 올해 72톤을 생산해 수입 종자를 국내 종자로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축용 사료로 사용돼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멜론과 귀리 등의 신품종 생산이 다양해지면서 인제군은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인제군은 SNS 채널과 스토어팜 개설에 대한 밀착 코칭을 하는 등 비대면 소비 패턴에 맞는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악재 속에도 신품종 개발과 맞춤형 판로 개척이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춘천 지역 시내버스를 완전 공영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춘천 시민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는 완전 공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춘천시와 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제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 청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완전 공영제를 위한 예산과 예상 부작용 등을 검증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연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관광지와 축제를 홍보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아이디어로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원주시는 출품된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한 의견을 선정해 모두 1,0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지역의 주요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은 여름 휴가철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담합과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번 주부터 9월 18일까지 계곡과 강, 캠핑장 등 주요 피서지를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육 판매업소와 대형마트, 숙박업 등의 요금 과다 인상과 불법 이용료 징수, 가격 표시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물가대책 상황실과 읍면사무소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군 홈페이지와 SNS 등의 착한 가격 업소를 홍보해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홍천 어린이 물놀이장의 개장에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홍천군은 지난 21일 물놀이장을 개장해 다음 달 19일까지 운영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선 군민들만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요금은 1인당 3,000원이며 홍천군민은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홍천 물놀이장은 구상과 설계 단계부터 지역 젊은 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주민자치의 롤모델 시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돼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제군 수돗물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제군은 수돗물 유충 발견에 따른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역 내 6개 정수장과 7개 대형 배수지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했습니다. 이 결과 현재 문제 유충은 고도 처리 시설인 활성탄 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데 인제군은 원수가 청정해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제군은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배수지 뚜껑에 부착형 폼을 설치해 밀폐하고 환기구에 벌레 침입 방지망을 강화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절기상 대서인 수요일은 흐린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목요일 역시 장마 정선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확대되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간이나 계곡 부근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27도를 밑돌며 더위는 주춤하겠고 동해안으로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잦은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당분간 흐린 날씨와 함께 빗방울이 자주 떨어지겠고 영동 지역 역시 주말까지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